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 문동주 선수가 나오고 반지 선수가 나오게 되면서 선발 매치업도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롯데는 운명의 하나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5할을 사서 하느냐, 그렇죠. 5할이 붕괴되느냐. 왜냐면 이 5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선수단에 주는 파장력이 굉장하거든요. 자, 5할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아, 우리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 있어. 5할이 붕괴되는 순간에 아, 우리는 포스트 시즌하고 멀어지나 힘들어지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5할 해놓고 올스타를 만드냐 안 해놓고 완전 만드냐가 다르죠. 진짜 크다고. 그 감독들이 예. 구상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며칠간은 정말 살얼음판에 달릴 5할 팀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요. 일단 오늘 롯데는 지켜냈습니다. 특히 롯데가 최근 3경기에서 1점차, 2점차 승부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힘은 힘들어 쓰고 소득은 없었던 그런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만약에 하나한테 경기를 내줬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진짜 쓸데없는 힘은 다 쓴 상태로 네. 허탈함만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뭐 선발 매치업도 선발 투수들 다 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경기 뭐 많은 선수들이 잘해줬어요. 저는 이제 한동희 선수도 진짜 오랜만에 홈런 치긴 했는데 그 전에 윤동희 선수가 진짜 문동주 선수 천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야, 이 선수 너무 잘하죠. 제가 올해 그 블루칩이라고 했던 윤동희 선수가 네.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의 승부처를 1회를 봤거든요. 최재훈 선수가 우익수를 넘어가는 2루타를 치면서 네. 2, 3루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거기서 정은원이 1루 라인 쪽으로 친 타구가 고승민이 기가 막힌 핸들링을 하면서 물론 홈에서 악송구를 하면서 타이밍 자체도 세이브였지만 1점으로 막았던 게 저는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봤어요. 그 고승민의 타구를 저거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 타구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바운드가 굉장히 크게 강하게 튀었단 말이에요. 네. 잡기가 엄청 힘든 타구였는데 고승민이 그걸 잡아내면서 1실점으로 막아낸 게 저는 오늘 롯데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빨리 무너지지 않았던 거니까요. 뭐 고승민 선수, 윤동희 선수 이런 보물들이 또 있었고 대놓고 표시가 되어 있듯이 한동희 선수가 와 77일만 제가 보니까 4월 20일이더라고요. 네. 4월 이후에 첫 홈런. 야. 이런 선수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2달이 훌쩍 넘었는데 와.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문보경과 노시아는 아시안게임에 승선이 됐고 진짜 마음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한동희는 내심 속으로 진짜 나한테도 한번 걸려라. 칼을 갈고 있었는데 중요한 정말 이 롯데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한동희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앞에 노시안 선수 홈런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동희 선수의 홈런이 오랜만도 그리고 팀의 승리를 이끈 것도 여러모로 진짜 의미가 컸을 것 같은데 안치홍 선수도 좀 오랜만에 홈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57일 만에 홈런이었어요. 문동주를 상대로 롯데 타자들이 승부를 굉장히 잘해줬던 대목이 뭐였냐면 문동주의 강한 직구를 어떻게든 롯데 입장에서는 롯데 타자 입장에서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문동주의 변화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고 해도 문동주가 카운트로 잡으러 들어오는 직구 또는 승부구로 사용하는 직구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결국 롯데 타자들이 그 직구에 대해서 잘 잡아냈죠. 결국 이겨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5할 사수도 하고 3연패 탈출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동희 선수가 보고서 좀 나도 해야 되는데 했던 홈런이 바로 노시환 선수 홈런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노시환 선수가 이제 최정 선수 따라잡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6경기 6홈런 맨날 홈런 쳐요. 어떨까요? 이 페이스면 홈런 선두 누가 할까요? 이 페이스면 진짜 페이스 지금 너무 빨라요. 이거는 정상적인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노시안이 기록했던 홈런의 2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자, 노시안과 한동희의 차이점을 저는 오늘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시안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투수가 카운트로 잡으러 들어오는 볼에 대해서 인플레이 타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 볼에 대한 정타 확률이 높아졌고 그것이 홈런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노시안이다. 반면에 한동희는
투수가 잡으러 들어오는 카운트볼을 인플레이트하고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불리한 카운트에서 유인구의 삼진이 많아지고 있다. 노시안이 영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수싸움이 굉장히 얕아졌어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부분이 딱 네. 또 한 가지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한테 투수나 타자들은 몸쪽 승부를 더욱더 깊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이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노시아는 그 몸쪽에 들어오는 볼을 왼쪽 팔꿈치가 접어 들어가면서 그 타구를 폴대 안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몸쪽 볼에 대한 테크닉이 대응에 대한 테크닉이 진짜 이거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진짜 몸쪽 공 이겨내는 게 홈런왕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 게 박병호 선수도 네.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진짜 노시원 선수가 엄청 어리잖아요. 어리죠. 와 그런데 이렇게 1년 1년 성장을 한다는 게 그 노하우를 이렇게 빠르게 습득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자 몸쪽 공을 인플레이트하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방망이의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33인치 혹은 34인치란 말이에요. 방망이의 스팟을 맞추기 위해서 자, 이 노브 자체가 빠져야 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성이 이거에 대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노시안이. 노브가 어느 위치로 빠져야 이 몸쪽 공을 인플레이트하고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만의 스킬을 완전히 터득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포인트와 궤적과 이 잡는 거 그립까지도 다 이제 딱 습득이 된 것 같은데 와 그럼 진짜 무서운 노시안인 것 같은데 저 포즈 보세요. 딱. 독수리죠. 아니 너무 무서운 노시안 선수예요. 그래서 누가 홈런왕 할까요? 저는 관록의 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관록의 최정 오늘 빨간색? 저는 그러면 제가 15살 어리잖아요. 예. 저는 그럼 어린 노시안 선수로 어떻습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숱한 경험을 거쳐서 비바람을 맞고 풍파를 거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야, 우리 기아 SSG 제가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야 최정이 그 자리를 쉽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시즌 말미에 저희 방송해야겠는데요. 딱밤 10대 맞게 하죠. 저를 10대나 때리시려고요? 저를 10대나 때리시려고요? 그리고 선수 출신인데 한 명은 나를 10대 때리려고요? 조금 곤란해지는데요. 예. 어쨌거나 진짜 공동 선두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최근 페이스가 진짜 엄청난 선수. 진짜 노시안 선수는 22살이었나요?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부러울 것 같아요. 모든 팬분들이. 자, 롯데가 오늘 이기긴 했지만 김준욱이 올라오면서 또 불안감을 노출했거든요. 그랬죠. 자, 한현희의 불펜 전환도 실패를 했고 김진욱이 흔들리면서 오늘 구승민도 노시안을 상대로 밀어내기 점수를 허용을 했어요. 롯데는 5강 싸움에서 저는 마지막 롯데의 숙제가 뭐냐라고 생각이 되냐면 자, 롯데가 정말 포스트 시즌을 원한다고 한다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이기는 경기를 마지막까지 매주지할 수 있는 중간 투수들에 대한 준비. 네. 자, 이게 부족하다면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자,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투수들의 트레이드를 저는 빠르게 성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롯데가 잘 될 때는 불펜 덕분이었거든요. 불펜 덕분이 아니라 김진욱과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의 덕분이었죠. 그 4명이 덕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4명이 안 되니까 안 된대요. 그럼요. 트레이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려워요. 자,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해주지 못해요. 근데 이 선수들을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은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4명의 선수들만큼 밑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더 충분한 제공이 필요해요. 근데 프로라는 세계는 당장 올해 성적을 내야 되고 서튼 감독 입장에서 올해 계약 마지막 아닌가요?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예. 작년에 있었으니까 올해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 시즌 초에 완전한 KBO의 흥행을 이끌었던 롯데가 또 시즌 마지막에 5강 싸움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결국 롯데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출혈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죠.
중간 투수가 결국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를 위한 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네,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타격의 문제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세요? 타격이라는 건 그 시즌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롯데가 정말 화라산 같은 그런 타력을 보여줬던 시즌 초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선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페이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프의 곡선 자체가 떨어졌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하게 있거든요. 네. 저는 프로야구는 방망이의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말도 궁금해요. 예. 트레이드할 자원이 있나요? 뭘 내줘야 하죠? 트레이드의 자원은 충분하죠. 뭘 내줄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지금도 사실 뎁스가 엄청 큰 팀은 아니잖아요. 롯데가? 뭘 내줄 수 있죠? 2군의 유망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망주들을? 네. 저는 사실 2군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야수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롯데가. 그렇군요. 풀 수 있는 자원은 어마어마해요. 트레이드라는 게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성민규 단장 입장에서는 최근 3, 4년 동안에 자기가 미래를 구상하면서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끌어모았던 젊은 유망주들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아깝겠죠. 제 생각에도 네. 아까울 것 같아요. 네. 못 준대요. 베베님도 못 준대요. 미래래요. 이거 팬분들 이래서 그러면 올해 롯데 포스트 시즌 포기하면서 3년 4년 뒤를 다시 계약을 한다? 미래 안 된대요. 왜냐면 LG가 암흑기 시절에 포스트 시즌에 한번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 됐어요. 이게 한번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는 게 힘들지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탈 수 있거든요.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네.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저 말도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하시지? 빨리 끝낼 건데. 갈릭페퍼님이 불펜 여유 있는 팀이 있나요? 제 생각에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없지만 빼와야죠. 그게 능력이죠. 이게 진짜 포인트네. 불펜 여유 있는 팀이 있어. 여유 있는 팀이 어디 있어요? KBO에서 KBO 풀 자체가 굉장히 좀 메이저리그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봅니다. 능력 어떻게 될 것인가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주면은 청문회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단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문제가 아니라 팬분들도 못 줘요 유망주. 과연 어떤 트레이드가 깜짝 발표가 언젠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꼭 비단 롯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팀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그 기한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